와우.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복싱커미션 KBM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명승부전 리뷰. 오늘은 그 주니어 라이트급, 그러니까 슈퍼 패더급의 정말 처절한 KO 승부가 나는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최용수 선수의 타이틀을 빼앗아간 하다케야마 다카노리가 참 내구력이 뛰어난 선수로 알려져 있고 저희도 그렇게 봤지만 이런 식으로 KO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하다케야마를 KO시킨 선수가 한국에서 키워낸 몽골 국적의 라크바심 선수입니다. 1999년 6월에 도쿄에서 벌어졌던 이 경기 오늘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BC 국제심판위원이시고 저희 KBM 국제이사로 재직 중이신 임준배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날카로운 분석을 항상 해주시고 계신 포토바 소장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펀치라인 복싱 토크에 합류하신 새로운 피입니다. 나폴레스 오성민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피라기에는 나이가 좀. 자, 이 경기 제가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마 다 보셔서 아시고 계신 경기일 겁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양 선수 다 우리나라 선수와 인연이 깊죠. 그렇죠. 최용수 선수를 가운데 놓고 라크바 선수는 이제 몽고 국적이죠. 그래서 몽고 국가대표를 하고 우리나라에 이제 스카웃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최용수 선수의 방어전에 오전 5승 5KO의 전적으로 도전을 한번 하죠. 오전 5승 4KO. 오전 5승 4KO로 도전했는데 그 시합도 판정까지 갔지만 굉장히 그 치열했던 명승부. 대단했어요. 네. 그래서 그 시합은 제 생각은 최용수 선수가 이긴 시합은 맞는데 결코 그냥 한순간도 그 긴장을 풀 수 없는 아주 그런 어쨌든 뭐 그런 시합을 걸렸고 라크바는 최용수 선수에게 져서 도전에 실패했지만 뭐 주가가 떨어지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고 결국은 이후에 최용수 선수의 그 9차 방어전에서 두 번째 만난 하다케야마가 또 아주 접전 끝에 이제 최용수 선수를 이기고 그 대망의 세계 챔피언이 되죠. 그래서 하다케야마 선수는 이제 그 진짜 그 우리 말대로 하면 젖먹이 시절부터 우리나라의 그 한국 주니어 라이트급의 또 명선수였던 그 유아룡 선수가 그 발굴해가지고 키워낸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스파링하러도 그 챔피언 되기 전부터 많이 왔었고 했는데 우리나라 선수와는 뭐 최중채 선수하고 OPPF 타이틀 매치도 했고 해서 나름 친숙한 선수였고 이제 최용수 선수에게 이기고 방어전 상대를 사울두라니하고 해가지고 이제 좀 어렵게 이기긴 했는데 무승부였죠. 그러니까 무승부였죠. 어렵게 이긴 게 아니고 무승부였고 근데 사울두란도 굉장히 터프한 선수였는데 의외로 고전을 했고 근데 왜 2차 방어전에서 저렇게 강자를 갖다가 맞이했죠? 지명전이었나요 저게? 그래서 어쨌든 그 2차 방어전에서 이제 이 라크바 선수를 맞이하게 됐는데 시합 전 예상은 라크바가 뭐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다케야마가 홈링이고 하니까 네.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일본 전문가들의 그 조심스럽지만 평이었는데 처절한 KO가 나죠. 뭐 라크바를 이긴 최용수를 하다케야마가 이겼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도전은 아니지만 좀 낙관적으로 보는 분위기였어요. 네, 승리는 뭐 저렇게 치려고 생각을 못했죠. 라크바심 하면은 뭐 이런 경기도 있지만 참 불운했다, 전반적으로 불운했다. 실력에 비해서 훨씬 더 롱런하거나 아니면 뭐 더 많은 타이틀을 획득할 수도 있는 그 실력 출중한 파이터였는데 뭐 여러 면에서 뭐 판정 시비도 끊이지 않았고 너무 또 좀 한식이 지나서 전성기 지나서 너무 강자를 만난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조금 불운한 복서라는 인상이 강하고 하지만 실력으로만 치면 글쎄요 국내에 유입된 이렇게 수입된 외국 복서사상 아마 가장 최강자가 아니었을까? 최고죠.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저 무렵에 아마 제 기억에 조금씩 그 외국 선수를 한국에서 수입해서 이렇게 복서로 양성하던 시기에 한 정점 아니었나 싶은데 참 좋은 선수가 들어왔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되고 라크바 선수를 기점으로 해서 2000년 초반까지 몽고 선수들이 예, 많이 왔었는데 예. 그 사실 국내 시합하면은 굉장히 실력은 좋았던 것 같은데 뭐 그 문화 그 생활 환경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게 맞지가 않아서
라크바만큼 대성한 선수는 사실 없죠 그 이후에. 그리고 이게 국내가 외국 선수를 스카우트해서 저 당시만 해도 키워내기가 좀 좋지 않은 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크바도 그 심양섭 WBA 수석부 회장 그분이 이제 파바를 만들면서 네. 그 라크바가 서울컵에서 아마추어 우승을 하면서 심 회장님의 눈에 네, 들어오게 네. 됩니다. 그래서 스카웃을 사실상 심양섭 회장이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프로모터를 다른 사람에 맡기고 데뷔전을 파바 타이틀 매치를 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기고 국내 첫 선을 보인 거는 96년 2월에 이영철 선수가 1차 방어전을 부산에서 다무라랑 할 때 그때 오픈 게임에 나와서 이가병 선수를 2회 KO를 시킵니다. 근데 워낙 그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렇죠. 관계자들이나 그 복싱 팬들이 저 누구지? 할 정도로 인상적인 KO승을 거뒀고 그러면서 이제 5연승을 쌓고 최용우 선수에게 도전장을 던졌기 때문에 당시 최용우 선수가 불리한 그런 예상이 많았어요. 질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그냥 WBA도 라크바 편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와중을 겪으면서 라크바 선수가 심 회장님 손을 떠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매니저가 또 바뀌고 여러 번 그런 일을 겪고 결국은 이 경기 끝나고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백종원 선수에게 또 타이틀을 잃게 됐고 그렇죠. 또 부산으로 가서 활동을 하다가 네. 거기서 이제 라이트급 챔피언이 됐는데 라크바 대가 됐죠. 라크바 그 대병록 관장에서 심양섭 회장의 심을 하다가 네. 대병록 관장의 라크바 대가 미국에 됐죠. 가서 챔피언이 된 후에는 또 여기를 배신하고 미국으로 소속을 바꿔버리고 챔피언 된 다음날 네, 그러니까 증발을 제도적 해가지고. 장치가 잘 안 돼 있고 또 국내에서도 저 당시만 해도 이제 시샘하고 서로해서 선수를 빼오고 예. 그러니까 직접 들은 얘기예요. 7,800만 원을 주고 선수를 데려갔다가 돈 받고 또 넘기고 그러니까 라크바는 자기가 어디로 팔려가는지도 모르게 이제 서로 옮기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그래서 뭐 들어왔던 몽골 선수들이 그 후에도 잘 되진 못했어요. 바이라 김, 뭐, 아, 조니 김, 바이라 김, 조니 김 그렇죠.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김한남 한남 최근인데 근데 이제 요즘은 다릅니다. 요즘은 FW1 프로모션의 그 최한일 대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여러 명을 지금 데리고 와서 최시로라는 선수는 지금 세계 랭커로 육성을 했어요. 지금 일본의 라이트급 강자인 요시노 슈이치로를 KO시키고 10월 11일에 또 동양 타이틀 매치를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저 당시와 지금은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시스템도 틀리고. 네, 라크바에 대한 그 저 당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라카바 심을 그때 최용수 선수가 4차 방어전 때 그때 토요일 낮에 그 저 시합을 봤을 때 느낌이 어땠냐면 생긴 모습은 우리하고 그 국적 불문하고 우리 선수라고 해도 똑같은 생김새였지만은 그 복싱 스타일이나 보면은 어떻게 보면 멕시칸 터프한 파워 히터들 복싱 같기도 하고 일본 선수 스타일은 전혀 아니고 그렇다고 필리핀 태국도 아니고 생긴 모습은 우리하고 제일 가깝지만은 또 우리 스타일도 아니고 독특한 매력을 풍기랑 말랑할 그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반전 2시합 하다케야마를 이긴다는 요 시합 전까지는 몰랐지만 사실은 최용수 선수 그 시합을 다시 보면은 그 시합이 정말 알게 모르게 재밌는 시합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저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혼자 봤기 때문에 아주 뭐 주위에 간섭을 안 받고 저 당시에 라크바가 얼굴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피부가 2배는 두꺼운 것 같아가지고 상처가 안 난다고 그랬던 소리 듣고. 그럼요. 그래서 굉장히 폐활량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스태미너나 그 보면은 그 러싱할 때 보면은 우리나라 일반적인 선수보다도 폐활량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지치지 않고 그래서 정말 몽고의 전사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우리 그 최용수 선수가 믿음직스러운데도 불구하고 9회전, 10회전 넘어가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약간 좀 공포스럽다. 좀 약간 제 스스로 좀 겁이 난다, 저 선수는.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일본 선수나 필리핀, 태국 선수들은 아시아권 그 외 선수들은 얻어맞거나 라운드가 진행되면은 지치거나 이 얼굴 표정에 변화가 있는데 라카바 씨는 그 당시에 전혀 그걸 못 느꼈어요. 못 느끼고 그 어떤 그런 강심장. 그러니까 그 요즘으로 치면 그 액션 영화의
조연급으로 나오면 딱 맞는 마스크예요. 표정 없는 킬러예요. 저는 그런 연상은 그 당시에도 좀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근데 저 시합을 보고 나서는 저 장면을 보고 이제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독특한 매력. 그 다른 전사들 굉장히 매력 있는 선수였죠. 하다케야마는 그 사실 야구 선수를 처음에 이제 하다가 그 좀 성격이 강해서 이제 선배들이랑 트러블이 있고 그러니까 3개월 만에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이어루 선수가 일본에 가서 레오파드 다마쿠마에게 타이틀을 뺏기는 그 아오모리의 이제 동양 선배인 그 다마쿠마 경기를 보고 복싱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다스요시와 그레그 리차드슨 그 경기를 보고서는 이제 확실히 해야 되겠다 해서 요네쿠라짐을 이제 찾아가는데 거기 명문이죠. 워낙 이제 좋은 선수도 많고 그 당시에는 오하시데 유키라는 이제 또 걸출한 선수도 있었을 텐데 거기도 관원들과의 사이가 이제 좋지 않아서 나와가지고 만나는 게 유아룡 관장님입니다. 그래서 유아룡 관장님이 그때 일본에서 체육관을 하고 있을 때 하다케야마가 이제 와서 얘는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키우다가 추후에 이제 본인은 비즈니스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 땅에서 한국에서야 뭐 와룡 프로모션도 하고 세계 타이틀 매치도 해봤지만 일본에서는 어렵잖아요. 또 딴 데 제의도 있었고 해서 요코하마 히카리 지무에서 이제 스카우트제의가 와서 체육관을 접고 이 하다케야마를 데리고 트레이너로 같이 이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세계 챔피언으로 키워냈는데 되게 미안해하셨어요. 저희랑 이제 인터뷰를 한번 했는데 그 최용수라는 한국 선수를 이기고 챔피언이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유아룡 중앙께서요. 예. 근데 어쨌든 하다케야마도 그 유아룡 그 선생의 작전이 아니었다면 이기지 못했을 거라는 본인의 말도 그렇고 일본의 기사도 당시에 많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챔피언이 되고 나서 이제 유아룡 매니저와는 결별을 하죠. 이제 뭐 나쁘게 끝난 건 아닌데 기간도 끝났고 이제 결별하는데 그때 이제 그런 그게 많이 대소특별히 됐었고 결국 타이틀을 뺏기게 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경기 보고 다시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タイトルマッチにかけるのはベルトと己のプライド、見せつけろ王者の魂。挑戦者 WBA 世界スーパーフェザー級1位130パウンドモンゴルラクバシン。モンゴル初の世界チャンピオンに時は来た。ラクバシン。有明コロシアムから生中継でお送りしています。 WBA 世界スーパーフェザー級タイトルマッチ12回戦、畠山貴則2度目の防衛戦です。モンゴルのラクバシン、 WBA 世界スーパーフェザー級1位トップコンテンダー。静かにゴングを待ちます畠山。畠山の2度目の防衛戦が始まりました。そして来日以来ほとんど手の内を見せることのなかったラクバシンのベールが脱ぐ時です。共に右のボクサーファイター、先に仕掛けていったのはラクバシン、右のストレートです。今夜の解説は白井義雄さん、具志堅用高さんのお二人です。白井さん、はい、この2人とも減量は1回で計量をパスするという順調ぶりを見せました。そうですね、なかなかいい調子でね
リングに上がったと思いますね。はい、具志堅さん、はい、今日の試合はどんな展開になるでしょうか。そうですね、落馬シーンがやっぱりもう1ラウンドから出ていってますね、はい、これやっぱり1ラウンドからエキサイトっていうか打ち合いが展開され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ね。はい、今日の試合のレフェリーは南アフリカスタンレー・クリストドローです。渡嘉敷克夫さん、鬼塚克也さん、そして今夜の解説具志堅陽光さんの世界戦もさばいています。ジャッジはアメリカルータバット、オーストラリアデレック・ミルハン、パナマのギレルモ・ペレス、3人のジャッジ。レフェリーは採点には加わりません。こうやって見ますとね、はい、お互いにね左のリードね、なかなかスピードがあってシャープですね、はい、お互いに頭を低く下げましたラクバシン。ラクバシンのね左も速いですよ。今の左のジャブフックうまく当てましたね。ワンツー、畠山が左から右と入りました。右のアッパー、畠山の右のアッパーです。左のジャブを突き出したラクバシン、お互い引きません。いいですね、畠山もね左からねショートのワンツーなんかもね、はい、うまく打ってますね。 WBA ルールははい、ライト怖いですよ、ラクバシンのね右のストレート。WBA のルールをご紹介しましょう。1回1ラウンドに3回のダウンで KO 負けとなります。3ノックダウン制、スタンディングダウンは取りません。採点はジャッジの3人、レフェリーは加わりません。10ポイントラウンドマストシステム、なるべく差をつけるように奨励されています。グローブはメキシコ製8オンスを使います。偶然のバッティングによる試合続行不可能な場合は4ラウンドまではドロー引き分け、それ以降はジャッジペーパーの採点によります。これボクシングもね、はい、グローブもメキシコ製のグローブですよね、8オンス、やはり効くんですよ、これね、一番効くっていうからね、拳のところが少し薄いんですね。右のストレート、ラクバシン、右怖いですな。右のアッパーは畠山。お互いに右のアッパー、そして右のストレートと炸裂しました。第1ラウンド立ち上がり、潜り込んでる右のボディです。ラクバシン、左のフックを見ました畠山です。しかし挑戦者のラクバシンははい、交換スパンの時は見せなかったんですよね、手の内ほとんどこのような動きは見せませんでしたからね。ほとんどねやんないんですよね。全く手の内が分からなかったラクバシン、1ラウンドから攻勢に出ています。畠山はそれを迎え撃つ。注目の第1ラウンドが終了しました。有明コロシアムより生中継です。お送りしています WBA 世界スーパーフェザー級タイトルマッチ。放送席をご紹介しましょう。日本最初の世界チャンピオン白井義雄さんと日本最多の世界防衛記録を誇ります具志堅陽子さん、お二人の世界チャンピオンの解説、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赤コーナーサイドは TBS 中村秀明、青コーナーは TBS 新田悦夫、実況担当 TBS の土井敏之というコメンタリースタッフです。赤コーナーの畠山貴則、十字を切って第2ラウンドのゴングを聞きました。白井さんは第1ラウンドどのようにご覧になりましたか。なかなか両者ねよく左をリードしてですね、はい、なかなかいいですね、機敏な動き、それとね、ラクバシンの右のストレートね、はい、これなかなかね侮れないと思いますね。非常にシャープに打つし、はい、具志堅さんはラクバシン、ここまで手の内を見せなかったラクバシンについてはどう感じになりますか。そうですね、交換スパンは左ジャブだけでしたね。はい、これが右のストレートが本人の得意とするパンチじゃないですか。はい、やっぱりアマチュアの実績ですか、100戦以上の実績ありますよね。142勝という経歴を誇っています。これやっぱり基本がしっかりしてますよね、ジャブストレートと。そしてプロに入ってからはインファイト、韓国流のボクシングも覚えたというラクバシンを迎えているチャンピオンの畠山。今打ったね、はい、ラクバシンの打った今右のクロスね、山なりになるクロス、これ怖いですね。右のアッパー畠山。しかし畠山もスピードありますよ。はい、両者がねなかなかの、ね、コンディションで上がってきましたね。やっぱりチャンピオンの畠山はですね、前回と違ってですね、左がねよく出てますね。前回は初防衛戦少し硬さも見られましたが、今日は左のジャブがよく出ています畠山。立ち合いのですね、はい、コンディションがすごくいいですね、1ラウンドの。だから前回と違ってですね、減量もうまくいってますね。そうなんですね、はい、今回は千葉県加納山の合宿中に取材に訪れますとにこやかな笑顔を見せていました畠山。減量も順調にいったというチャンピオンです。左のボディ、ラクバシン、頭に気をつけなさいというレフェリースタンドドローの右怖いですよ、注意が与えられます。右アッパーライトクロス、はい、あれは怖いんですよ。右のボディラクバシン、左を返した畠山。右のストレート、今の右のストレート、フックがいいですね。これは効果に
チャンピオンらしい打ち方しましたね。右のアッパー、落馬身、右のアッパーを返したチャンピオン右のアッパーを返しました。具志堅さん、はいここまでの畠山いかがですか？右のアッパーですか。はい、これポイントですね。いい角度で出ています。右のアッパー畠山です。左のジャブをよく出しています。もう一回左を出します畠山。右のストレート、ワンツー、左から右と入りました。これお互いのですね、お互いの距離感で戦ってるからですね、すごくいいエキサイトしてるんですよね。はい、序盤から激しい打ち合いです。左を出しました。あんまり大振りしない方がいいですね。第2ラウンドが終わりました。ここまでは熱戦が続いています。22勝2引き分け、ここまで負けがありません。チャンピオンの畠山貴則です。背中が見えています劉和龍トレーナー、2人の二人三脚。これが2度目の世界防衛戦です。今日も劉和龍トレーナーにはマイクをつけ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試合中に大きな声が聞こえますのは劉和龍トレーナーの指示です。第3ラウンド、先にリングの中央に立ったのは畠山です。畠山もね張り切ってますよ。はい、なかなかねやる気満々ですね。今日の畠山、試合前にはニュースタイルをお見せしますと言っていました。というのも前回のソウル・デュラン戦、2ラウンドに不覚のダウンを喫し、10ラウンド11ラウンドと相手の減点によるドロー判定で防衛しました。右のストレート、落馬身。それだけにこの試合ベルトを守るという意識ではなく、硬くならずに自分のプライドを大切に開き直ってボクシングをしたい、そう言っていました。そしてポイントは接近戦ですかと聞きますと、いや今日はそうじゃないんだよね、相手はうまいけど中間距離は右へ、左連打が見られました。畠山の連打、左がよく出ています。右のアッパー、今日は相手が出てくるところ、接近戦だけではなく一歩下がってカウンターで迎え撃ちたい、そう言っていた畠山の右のストレートが炸裂しています。落馬身も右を返した。今の畠山の強打はいいですね。フラッときましたね。具志堅さん、ダメージを与えていますね。そうですね、打ち合っても負けていませんね。はい、しかし落馬身の右がちょっと強いもんでね、やっぱりブロック強いですね。またね落馬身はね後半になるとね強いそうですよ。なかなか肉薄してね、それを警戒した方がいいですよね。これ落馬身はこれ右から左です。タフさっていうのも持ち味ですからね、まだ一度もダウンがないって言ってましたね。それとねしつこいですね、しつこい。左右のボディ、これ嫌ですよ相手にしてもね。だから今のうちにうまく抑えちゃってですね、カウンター打っていくといいんですね畠山は。左のジャブです。しかし今のところすごいですね、お互いに。お互いにねいい面がね出てますからね、素晴らしいですよ。白熱した世界戦になっています。畠山もいいし挑戦者もいい。具志堅さん、今日は畠山の右のアッパー接近してくると効果的に出ています。そうですね、よく動いてますね。はい、やっぱりサイドのダッキングですね、よく相手も見ているし、遠いところからの左です。左フック、畠山の左です。これはかいくぐられましたが右のフックを返した畠山。落馬身左から入ってくる、左を合わせた畠山です。両者打ちの右、今の相打ちですけどね、お互いにやっぱりいいパンチを打ってますよ。右へカウンターで当たりました両者。しかしこんな早い回にねこれアグレッシブでね、お互いにこれを12回打って大変ですよね。今日はスタミナと根性勝負になりそうな世界戦。落馬身の右のアッパーです。右のストレートは落馬身。落馬身も負けてない。第3ラウンド、ジャブをたくさん出せという劉和龍トレーナーの指示を聞いて飛び出した畠山、右のストレートで迎え撃った落馬身。左のジャブです。あのジャブはいいですね。はい、とにかくね接近させないことですね。はい、
土井さん、チャンピオン畠山が3ラウンドの後半で軽く左のまぶたを切りました、しかしその他全てうまくいっているようで、龍和龍トレーナーも左のジャブをまず出すこと、そして右のアッパーを出すことを言う通りに畠山が動いておりましてね、今右のクロスカウンターを要求している段階です。赤コーナーから中村秀明アナウンサーのリポート、ラクバシンの右です。ラクマシンのボテブローね、なかなかいいですよ。接近するとラクバシンも馬力手数で上回ります。馬力ありそうですね。左がよく伸びるしね。畠山飛び込んでの左です。左ボディー、左ボディーです。ラクバシン右のボディーから右のアッパー。具志堅さん、とにかくどちらかが打つとどちらかが返すという。そうですね、ラクバシンのパンチがね、重いんですよ。重い。だんだん効いてくるんだね、こういうのはね。よっぽどガードをしっかり固くしとかないですよね、固めて。これはやっぱり終盤、こういう打ち合いの我慢比べですよね。本当だね、我慢比べ。まあ、でも社会もそうだけどね、やっぱり我慢比べってのは必要ですからね。今日は我慢比べになりそうだという。それでね、お互いにまたいい打ち方してるんですよね。真の今右のね、ストレートいいから左フックアッパー、これもいいですよ。ウィービングです。ラクバシン右をいきなり出してきました。土井さん、チャレンジャーサイドなんですが、3ラウンドラクバシンの左から右が当たりました。新田さんどうぞ。3ラウンド終わった時点でですね、とにかくお前は今日はいいからもっともっと前に出ていけと、もっと手数を出していかないとやられるぞというような話が飛んでいます。青コーナーから新田悦夫アナウンサーのリポート。なるほど、その言葉もうなずけるラクバシンの出来です。今日は畠山接近しての打ち合いよりも相手がインファイトをしてくるだけにちょっと下がってカウンターを狙うという試合前の作戦。確かにラクバシンってのはすごいファイトがありますね。このまま12回いったらこれ大変なことになりますよね。それからラクバシンがですね、1ラウンドからもう積極的に攻めてきてますよね。それでそこで畠山は逃げちゃいけないんですよね。逃げちゃうね。もっとね、左のねストレートね、ジャブじゃダメだからストレートでストップすることが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ね。右のクロス、右のクロスもいいですよ。ラクバシン飛んできた右、ラクバシンロングレンジからの右です。やはり打ち合いするところは打ち合いしないとですね、第4ラウンド沸き返る有明コロシアムから生中継です。この来日前にも大統領と会ってきたラクバシンです。さあここで畠山がね強気で攻めることがいいですね。変に弱気を出すとダメですよ。畠山はよく左が出てますからね、左をうまく軸にしてね、ワンツースリーぐらいをね打つといいですね。ラクバシンのパンチはガードしています。畠山真っ赤なトランクスがラクバシン、黒いトランクスに銀のラメが畠山です。なかなかこのラクバシンっていうのはねファイティングスピリットありますからね、回を追うごとにねだんだん力が出てくるね、そういう感じしますね。具志堅さん、モンゴル人ではありますが韓国をベースに活躍しているというラクバシン、なんとなくそういったスタイルが伺えますね。そうですね、マネージャートレーナーが韓国ですよね。そうなんです。ソウルですね。イ・デハントレーナーがロイヤル小林選手と世界戦を戦ったことがあります。今は一緒にモンゴルに住みながら世界戦が近づくと韓国に入ってキャンプを行うという生活を続けています。右のストレート、畠山ガードしているラクバシン、グラブでよけてますね。ファイティングポーズ取れるか畠山、目を見ているクリストの試合再開、ラクバシン切りきた、連打赤コーナーに詰まっている畠山、我慢できるかどうか、ハンマー連打狂っている、ここが我慢できるかダウンですよ。クリストのレフェリーを見ている、これダウンとなきゃダメですよ。ここで入った試合終了、ストップしましたね。畠山世界タイトルを失いました。いやすごい。モンゴルのラクバシン、モンゴルとしては初めての世界チャンピオンに輝いています。
静まり返った有明コロシアムです。落馬身の強烈な右のストレートを受け段を期した畠山、最後は立ち上がりましたが落馬身の連打の前にベルトは落馬身へと移りました。これすごいすごいよね。これはちょっと最近見ないね。この鋭さっていうかね、パワーっていうかね、パンチの強さはすごいですよ。具志堅さん、さすがに WBA の世界スーパーフェザー級1位という挑戦者でした。そうですね。やっぱりまたアマチュアの実績ですか。それにしてもモンゴルのね闘争運動すごいね。チャンスの時の一気の攻め、いやいや、もうね、それこそ鋭さね、パワー、もう矢継ぎ早に打つね、パンチはやっぱり避けられないですね。はい、認定証が読み上げられています。新チャンピオンです。モンゴルの落馬身、モンゴル初の世界チャンピオン誕生。白井さん、それにしてもナックアウトシーン、ものすごい右のストレートが当たりました。そうなんですよね。とにかく両手をうまく使ってね、もう左打ちは右、右打ちは左と、もうすごいね、シャープなね、もうとにかく息をつかせないよ、攻撃はね、恐れ入りましたね。さすがのチャンピオンね、畠山をタジタジとしましたね。これが今の畠山、赤コーナー椅子に座っています。劉和ルイトレーナー、片岡鶴太郎マネージャー、関光則会長がその赤コーナーに陣取っていますが、どうやら具志堅さん、劉和ルイトレーナーの話は聞けているようですね。意識はあるようだ。大丈夫ですね。最初のダウンを倒された時には感じてますよ。その連打がね、これダメージがなければいいんですけど、かなりの連打を食らいましたが、最後まで立っていたというところでレフェリーのクリストドローも入りませんでした。でもね、裸を見ると分かんないですけどね、案外脳震盪起こしてるかもわかんないですね。後で分かんないっていうねことがあるかもわかんないですね。かなりやっぱ打たれましたもんね。日本唯一の世界タイトルは日本から世界タイトルが移動するという形で、顎はちょっと腫れたですね。日本からは世界ベルトがなくなりました。新チャンピオンの落馬身です。有明コロシアム、新チャンピオンの落馬身が畠山貴則と握手をしました。新チャンピオン落馬身のインタビューです。見事新チャンピオンに輝きました落馬新選手です。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の率直な気持ちをお聞かせください。気分지금 집에 엄마 아버지 애기 아들 다 보고 싶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今家にいるお母さんお父さん、それから子供たち、そして奥さんに会いたいです。早く家に帰りたいです。今日はここに弟さんも来ていらっしゃいますけれども、 오늘 남동생 오시는 것 같은데요. 남동생. 오늘이 저기 일본 사람, 한국이랑 몽골 사람 다 대통령하고 다 사람들 고맙습니다. もう日本人もモンゴル人もそれして韓国人の皆様、今日来てくださった皆様方、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早いラウンドでの KO 勝ちでしたが、 KO 승 하셨는데요. 저기 몽골 사람은 말을 시합 있어는 말하지 마. 시합 구나 말을 얘기하고는 나 내 순간 켜요. 試合前に私たちモンゴル人としてはお話をしてはいけません、ですからそれを黙ってたんですけれども KO で勝ちたかったです。今日は本当にこの試合の始まる前は全く何も試合展開のことはおっしゃらないという感じではありましたが、それの話、そして今日は KO 勝ちで勝ちを収めてどうでしょう。 어떠세요? 좋아요? 무슨 일지적 상황이 더욱더 굴려졌으며 오늘들은 니들 기초에서 들어오는 그때 결과를 야구에서 마티 필요했어. モンゴル語なんでよくわかる。 1年間待ってたタイトルマッチが長かったけども精神的にも今日はねすごく複雑だった。でもね KO
できれば KO でノックアウトで勝ちたいという気持ちで試合に踏み込みました。それでは最後にここの有明に集まってくださったファンの皆さんに一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세요. 남아그 몽골스 마 노트카스 준도도 그거고 스틸 줄거를 나 방에 도서 접지득 팀 учраас미 아르투무 남아 인dir치 팀세 야동 거 설동식 다허 아이들은 북동무서 팀스 비고일 있잖아. モンゴルからねわちゃわちゃ来てくれて応援してくださった人たちも僕にとってはすごく心の面で力になってくれてる。そのモンゴル人のファンと韓国からもね応援してくれてる韓国のファンに心から感謝の言葉を送りたいと思っています。見事 WBA 世界スーパーフェザー級新チャンピオンに輝きましたラクバシン選手でした。インタビューの中にありましたモンゴルの風習で試合前には語らなかったという言葉、願望を口に出すというとその逆の結果になってしまうというのがモンゴルに言い伝えられている言葉だそうです。そのために試合前はほとんど口数は少なく重かったラクバシン、ついに口を開いた時には勝利者インタビューでした。この後もう一度試合を振り返ります。 야, 역시 다시 봐도 정말 통렬한 그런 KO 신입니다. 원투의 정석으로 다운을 시키고 사실 그 다운으로 뭐 경기가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레퍼리 스톱이 좀 너무 늦었어요. 스텝이 주시면 아무래도 일본의 세계 챔피언이 일본에서 저렇게 되니까 조금 더 기회를 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뭐 더 맞은 셈이 됐고 그렇죠. 그래도 하다카야마가 대단한 게 그렇게 큰 데미지를 받았는데 시합 끝나고 멀쩡한 것 같아요. 네, 다시 뭐 됐고 어쨌든 뭐 라크바는 이로써 세계 챔피언이 이제 첫 번째 등극을 하고 몽골 최초에. 근데 이제 국가의 그 복싱의 국력이라고 그러긴 좀 뭐고 그 복싱에 대한 그게 좀 아무래도 베이스가 몽고가 약하다 보니까 아까 뭐 처음에 시합 전에 얘기한 듯이 그 뭔가 이렇게 딱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 시합 4개월 후에 바로 이제 한국에 와서 백정곤 선수와 시합을 해가지고 그 시합도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백정곤 선수는 시합 후에 뭐 그래도 떳떳하게 저걸 했지만 뭐 누가 봐도 좀 불공정한 판정. 그런 이제 라크바는 아주 짧은 그 첫 번째 그 세계 타이틀을 날리고 이후에 이제 그 재기전을 하고 유승호 선수와 또 라이벌전을 해가지고 이기고 요드사난 당시 WBA 주니어 라이트급 챔피언 그 완치 그 산토족 같이 생긴 그 무지막지하게 생긴 고릴라 같이 생긴 요드사난의 WBA 가면서 하다케야마 다음에 라크바, 백종곤, 요드사난한테 왜 그게 온 거였어? 카사마요르가 이제 타이틀을 가져왔고 예. 카사마요르가 한 체급을 올리면서 2002년에 이제 요드사난이랑 결정전을 하는데 그때는 라크바가 일본의 요코하마로 가서 그렇죠. 그쪽 소속으로 이제 활동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백정곤 선수와 시합 후에 이제 뭐 우리나라 쪽하고는 별로 이게 감정이 안 좋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 요드사난 선수에게는 그 야외링에서 태국 특유의 그 밀어붙이는 요드사난에게 이제 판정패를 했고 하지만 뭐 아주 밀리지는 않았지만 그 시합 때 이제 우리의 그 이대한 관장이 그 세컨을 보다가 또 시합 중에 또 쓰러져가지고 아주 또 큰일이 있을 뻔한 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그 시합을 실패하고는 그 다시 이제 한국의 그 부산의 대병록 관장 그 예하로 들어가서 이름도 라크바 대로 바꾸고 이제 그 갑자기 그 라이트급의 그 세계 도전 찬스가 와가지고 그 도전자 결정전에서 이기고 올라온 그 미켈 칼리스트라는 선수와 이제 그 챔피언 결정전에 했는데 사실 칼리스트가 뭐 세계 챔피언급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한번 미국 링에 선을 보이고 칼리스트와 이제 결정전에서 챔피언이 됐는데 그 뭐 대병록 관장님의 그 전언에 의하면 시합 다음날 호텔에서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그 고센이죠 그 프로모터가 라크바를 이제 시합 전부터 꼬셨나봐요. 해가지고 요 시합 이기면 내가 미국에 진출해서 많은 시합을 하게 해줄 테니까 내 쪽으로 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서로 양아치 짓을 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대병록 관장은 참 망연자실하게 세계 챔피언을 자기 선수를 만들고 혼자 귀국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 그 고센이 이제 라크바를 그렇게 꼬드겨가지고 결국은 또 몇 달 후에 판디아스라는 선수를 도전시켜서 바로 이제 라크바는 또 타이틀을 잃고
해서 굉장히 강자고 2체급 재패에 성공했지만 결코 롱런하지 못했던. 하지만 그 롱런하지 못했던 이유가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 자기의 그 바탕이나 네. 이런 그런 거에 좀 너무 약해가지고 그랬던 좀 불운도 있었던 그런 선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몽고에서 프로모터 하고 있죠. 프로모터도 하고 지금 몽고 국가대표 팀에서 감독을 지금 맡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금 이제 우리나라의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또 시합도 시키고 하고 오죠. 하고 있고 하다케야만 이제 저 이후에 다시 또 재기를 해가지고 이제 라이트급에 도전을 하죠. 라이트급에 도전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최용수 선수한테 했던 그 힐베르토 세라노 이 선수가 이제 챔피언이 스테파노 조프로 이겼나요? 맞습니다. 네, 스테파노 조프로 이기고 라이트급 챔피언이 됐는데 그 선수를 데려다가 또 통렬한 승리를 거두고 챔피언이 되면서 2체급 재패 하다케야마도 성공을 하는데 하다케야마도 라이트급에서는 그렇게 신통한 실력을 발휘를 못해가지고 릭 요시무라 이제 사카모토 히로유키라는 국내 라이벌 매치에서 이제 KO승을 거두고 예, 그게 인상적인 그렇죠. 매치업이었죠. 일본 그때 역대 흥행 기록을 다 갈아치웠었죠. 그래서 하다케야마도 그 당시였지만 그 하다케야가 그 굉장히 인기 선수였다는 게 일본 챔피언 시절에도 그 누구죠? 그 형제 복서 고지 아리사와라고 고지 아리사와인데 그 시합이 뭐 일본 타이틀 매치지만 거의 세계 타이틀 매치급의 흥행 규모로 맞아요. 했던 그 시합이었고 이제 사카모토와도 그 뭐 시합의 어떤 그 레벨을 따지기 전에 그 흥행 규모나 인기에서 엄청난 그 인기를 얻었고 그 사실 인기는 사카모토 히로유키가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사카모토는 고아 출신으로 이제 자라면서 그러니까 세계 타이틀에 3번 도전했는데 일단 다 실패를 했고 꿈의 세계 챔피언이고 그렇죠. 그 헤이세이의 KO 왕이라는 그 헤이세이 시대의 어떤 KO 킹이라는 그런 별칭이 붙을 정도로 일본은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었는데 하다케야마가 2체급 챔피언이고 사카모토가 도전자였지만 사카모토의 인기가 더 높았습니다. 하다케야마가 라이트급 타이틀을 빼앗은 힐베르토 세라노에게 사카모토가 그 전에 먼저 한번 도전을 했죠. 그래서 힐베르토 세라노를 다운시켜 거의 죽여놨는데 1라운드에 2번 다운을 뺐죠. 예, 거의 죽여놨는데 시합 도중에 눈부상 때문에 TKO패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라노의 최우수 선수가 이제 한 경기를 봐서도 알지만 툭툭 던지는 잽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스테파노 조프도 그 잽에 당하면서 부상 TKO로 이제 그 타이틀을 뺏어오게 되는데 사카모토도 결국 2번이나 다운을 뺏었는데 완전히 그 얼굴이 좀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TKO패를 하게 됐죠. 사카모토도 그 굉장히 그 강골의 강펀치고 그 일본에서 지금까지도 거론되는 꿈의 세계 챔피언,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못된 선수에 들어간 어떻게 보면 불운의 선수죠. 그래서 하다케야마가 어쨌든 그 시합은 굉장히 뭐 한쪽은 사카모토의 우세도 정쳐졌는데 그 시합에서 이제 하다케야마가 또 승리를 거두고 마지막 승리였죠. 네, 그리고는 준리안 루르시라고 그 주니어 라이트급부터 했던 그 프랑스 선수에게 그 일본에서 해서 판정패를 당하면서 타이틀을 잃었는데 그 시합은 하다케야마가 좀 하다케야마답지 못했고 그러니까 챔피언이 되면 이게 뭐랄까, 그러니까 의지가 좀 느슨해지는 것 같아요. 사카모토까지는 그 일본 내 초미의 관심사의 라이벌전이니까 이제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고 보면 그 다음 방어전이 이제 릭 요시무라라는 일본 챔피언이었는데 미군에서 이제 그렇죠. 일본 활동을 하다가 일본 21차 방어를 하면서 일본 기록을 새로 썼거든요. 그렇죠. 그 선수가 이제 무승부할 때도 하다케야마가 예전 같지 않았고 루르시랑 할 때는 이제 거의 좀 포기하다시피 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 잡지를 보면 하다케야마의 그 기사에 모티베이션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다케야마가 그 어떤 뭐 자기가 모티베이션이 있는 시합과 그거에서 그걸 성취한 다음에 시합의 그 어떤 정신 상태라든지 그런 게 좀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선수가 어쨌든 주니안 루르시에게는 뭐 정말 뭐 별로 해본 것도 없이 본국에서 일본에서 했는데 한정패 당하고 그러고는 이제 프로 캐리어를 마감하는 그런 선수가 됐는데 어쨌든 이 시합은 뭐 라크바의 어떤 강렬함, 원초적인 강렬함 저런 KO씬이 요즘은 잘 없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벌써 요즘 같으면 첫 번째 다운에 그냥 수도 걸렸을 것 같아요. 또 보니까 특히 일본에서 했었으면. 서준환님 얘기도 한번 들어보죠.
라크바 선수가 뭐 정말 아까 최용수 선수에 대해서도 또 그런 평을 했지만 굉장히 단단한 선수네요. 그 하다케야마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선수인데 링 중앙에 맞붙어가지고 서로 그 펀치 교환을 할 때 결코 눌리지 않고 기세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압도하는 양상을 보이더라고요. 그 이제 복스레크에서 확인해 보니까 5라운드까지 4라운드죠. 4라운드까지 채점 결과는 둘이 동률은 나오긴 했지만 경기 흐름이 라크바한테 넘어가 있었어요. 이미 4라운드에 아주 그 큰 어퍼컷이 몇 대 장렬을 하고 그 일본 중계진의 우려 섞인 멘트가 나올 정도로 일본 중계진은 늘 자국 선수가 이기는 것처럼 중계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 4라운드에 그 정도 강도 그리고 자기들이 보기에 우선 기세에 하다케야마가 눌리는 것 같으니까 그 강인한 하다케야마가 그래서 저는 아까 탐복을 금치 못했던 거죠. 야 라크바가 역시 잘하는구나 했는데 5라운드에 급기야. 이 5라운드에 그 나온 펀치는 그 반짝이 뭐 한순간에 나온 원펀치가 아니라 이미 그런 경기 흐름이 집약돼서 원투로 응축돼서 나온 게 아니 쏟아져 나온 게 아니라 에너지가 한순간에 그러니까 그 원투를 맞고 뭐 도저히 정신을 못 차린 거죠. 하다가 진짜 꽂아버리죠. 그냥 미사일 아닙니까 그거는 완전히. 근데 이제 레퍼리가 좀 경기 운영이 그 스탠리 주시면 굉장히 유명한 분 아닙니까? 좀 미숙하네요. 미숙하고도 심리적으로 그 베테랑 심판들이라도 그 나라의 특히 도전자가 아니고 그 나라의 챔피언이 KO 됐을 때는 항상 보면 항상은 아니지만 타이밍이 조금씩 느려요 평소보다. 그 대표적인 게 로얄 고바시 그런 고메스가 뭐 그것도 그렇고 항상 보면은 아무래도 그 나라에서 하는데 그 나라 선수가 몰렸을 때는 상대방보다는 타이밍이 그렇죠. 평균적으로 좀 빠른 것 느린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왔는데 심판도 뭐 사람인지라 뭐 홈 어드밴티지라는 게 약간은 존재하겠죠. 근데 괜히 더 맞았어. 그래서 어쨌든 라크바의 그 강함 하고 저 시합은 뭐 실황대로 그 당시로 보셨죠? 그럼요. 왜냐면 근데 저는 저 느낌이 라크바심이 저 하다케야마가 보면은 저 시합 때 최용수 선수하고 두 번의 시합 그 매치 때는 개인적으로 좀 매력을 좀 못 느끼고 좀 얄밉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저도 그 하다케야마가 복싱을 굉장히 영악하지만 잘하고 그런 선수라는 거를 가면 갈수록 느꼈고 특히 이 시합에서는 특히 느꼈는데 스타일상으로 보면은 저는 라크바심이 느낌으로 보나 육안으로 봐도 잡초처럼 하고 어떤 그 야생에서만 키운 그 선수가 나왔지만은 사실은 탄탄한 기본기가 승부를 갈랐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4회전, 3회전, 4회전 펀치를 주고받고 하더라도 펀치는 어차피 고감도 하다케야마 펀치도 절대 밀리는 펀치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5회전의 그 원투 스트레이트는 아시아권의 유명한 선수들이 KO신에서 이제껏 봤던 명시합 중에서도 특히 저 장면은 제일 첫 손가락에 꼽아놓고 싶은 장면일 정도로 명장면이죠. 그 이후에 후속으로 치는 그 모습은 어떤 선수들도 저런 강렬한 KO신을 보여줬던 적이 없었던 시합이었고 저 시합이 하필이면 열렸던 시점이 99년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세기말 말씀대로. 그러니까 어떤 생각했냐면 저 시합 이후로 하필이면 복싱이 그 다음에 벌어졌던 매치들이 다른 체급의 그다지 인상적인 경기가 없어서 그 다음에 뭐 메이웨더 시합이 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선수들이 나오는 바람에 진짜 본토는 라크바 심과 하다케야마 저 승부가 저게 마지막이었구나.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그 기본기가 라크바심이 보여줄 거는 저 시합에서 다 보여줬구나. 너무 근데 안타까운 거는 왜 저 선수를 그냥 우리 소속으로 계속 만들어서 이후에 저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 봤지만은 그 대병록 관장님 라이트급에서 라스바 그
마이클 버퍼의 그 라크바 뭐대 그러니까 거북 체육관 나오고 할 때 계속 데리고 있어가지고 있지 안타까웠어요. 정말 매력적인 그러니까 뭐 최용수 선수.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자메이카의 그 맥걸럼 같이 그 라크바도 그 복싱의 약소 국가 그런 뭐 그런 게 많이 기인을 한 거죠. 만약 라크바가 일본에서 태어났으면 그렇죠. 뭐 대단히 뭐 더 뻗어 나갈 수 있고 더 좀 그 케어가 됐을 텐데 유리 아르바차코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훨씬 이후에 나오는 게라디 골로프킨의 먼저 버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단단한. 프로 되고도 뭐 이리 돌려지고 저리 돌려지고 하다가 글쎄 라크바는 한국에 대한 감정이 이렇게 만감이 교차할 것 같아요. 그렇죠. 좋아하는 것도 있고 고마운 것도 있지만 또 싫고 미운 것도 있고. 하필이면 또 멘트에도 우리 말을 또 하는 거 보니까 소감에 더 좀 개인적으로 짠한 느낌도 들고. 미국에서 라이트급 세계 챔피언 됐을 때 그렇게 증발했다 해서 사실 욕은 많이 했는데 라크바 입장에서 보면 또 언제 또 한국이 배반당할지 모르는 저거를 차라리 뭐 이제 말년인데 미국에서 크게 해보자 하는데 결국 그것도 이용을 당한 거고 그 고센 그 프로모터는 또 그 판디아스라는 또 유망주를 뒤에 대고 있다가 결국 그 시합은 뭐 힘 한 번 못 써보고 또 판정으로 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 작년 3월에 이제 라크바가 몽골 선수단을 데리고 한국에 와서 시합을 했는데 선수 하나가 그때 뇌사 상태였었어요. 다행히 이제 몇 달 만에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지금은 다행히 이제 생명에 지장 없이 잘 지내고 있지만 아직 병원비라든가 이런 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임준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라크바가 한국에 대한 그 감정은 만감이 교차하는 정말 애증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애증은 안 하겠네요. 어쨌든 아직 해결이 안 됐군요. 어쨌든 자기의 뭐 세계 타이틀 첫 도전이라든지 또 일본에서 기회도 한국에서 만들었지만 또 바로 또 한국 와서 뺏기면서 배반당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해서 하여간 만감이 교차할 것 같은데 어쨌든 라크바는 지금 모르겠는데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몽고에서 라크바는 대통령과 동격이다. 아주 굉장히 몽고 자체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국민적인 영웅. 그러니까 몽고가 뭐 복싱이 뭐 선수들이 세네 어쩌네 해도 그 이후에 세계 챔피언이 안 나왔어요. 그렇게 뭐 강한 선수가 많은 것 같은데도 그 이후에는 세계 챔피언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도 몽고에서는 국민적 영웅이고 어디 가든지 그 VIP 대접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정말 예술 같은 그림 같은 원투로 상대를 다운시키는 정말 통렬한 그림을 오늘 같이 감상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멋진 경기들로 함께 리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